중국 후베이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000명에 근접했다. 중국 후베이, 호북, 성에서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사람이 1000명에 근접했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103명 증가해 누적 974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후베이성 확진자는 총 31,728명으로 하루 새 2,097명 늘었다. 이중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 확진자는 18,414명에 달한다. 강용석이 도도맘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용석이 블로거 도도맘이 폭행당했던 사건을 강간 사건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와 관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2015 번지년 도도맘이 당시 모 증권사 임원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는데 강용석은 이 사건을 강산치상으로 부풀려 3억 물결표 쌓인 5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다. 디스패치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강간했거나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 성립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등 강용석이 도도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 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이어간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LF 사태 초래한 우리하나은행 내부 통제 기준 엉망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증권 DLF를 출시하고 판매할 때 이를 규율할 내부 통제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상품 출시 담당 부서장이 상품선정위원회 위원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고객이 투자적합 등급으로 나올 때까지 투자 성향 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편법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한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제재심의 내용을 잘 아는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절차가 내부 통제 기준에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심지어는 의견을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예컨대 다른 은행들은 상품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소비자보호부장 등 구체적인 직함을 적시했으나 우리은행은 소비자보호부 1명, 리스크관리부 1명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소비자보호부에는 상품 선정 거부권이 있어 이곳에 위원이 반대하면 해당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 자격이 모호하면 위원회를 관할하는 상품 출시 담당 부서에서 소비자보호부의 직원 중 진분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부 소속 위원이 DLF 상품을 반대하자 출시 담당 부서장은 소비자보호부 위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했다. 이런 행태는 우리은행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등으로 확인해 제재심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상품 출시 의결안에 표시를 하자 출시 담당 부서장이 표시로 바꿔서 통과시킨 일도 벌어졌다. 이런 편법은 상품선정위원회를 실제로 거의 열지 않은 채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재심의 내용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위원회를 열어 출석, 의견 개진, 합의 등 단계별로 위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은행은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상품 판매에 관한 내부 통제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성향 분석 기준이 미비해 고객의 투자 성향 등급을 임의로 높이거나 몇 년 전 투자 성향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벌어졌다. 고위험 상품을 팔 때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투자에 적합한 등급이 나와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은행의 한 판매 직원은 고객의 투자 성향이 안정형으로 나오자 공격 투자형으로 나올 때까지 10분 동안 물결표 사인 6차례나 테스트를 반복해 상품을 판 경우까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은행들은 투자자 성향 재분석을 아예 못하도록 하거나 횟수를 2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하나은행에 이런 규정은 없었다. 이런 행태는 은행의 상품 출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기준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사실상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은행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부여돼 있으나 손 회장이 이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으며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이를 통보하면 공식 효력이 발생해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다만 모든 사항을 다 언급해 놓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유정이 판사님과 제뇌를 바꾸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고유정의 마지막 재판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유정은 이날도 자신이 받고 있는 2가지 혐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 의부사들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유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전 남편 강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최후 진술을 위해 피고인석에 선 고유정은 이 저주스러운 몸뚱이, 감어라고. 차라리 전 남편 살해 때 다 내어져 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의부사들 살해 혐의는 극구 부인하다. 의부사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 목숨과 제 아이를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고유정은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과 피해자, 의부사들만 아끼는 현 남편을 향한 적개심의 살해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묻자 전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의부사들을 살해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지만 고유정은 정말 그건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공소장 내용은 다 억지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왜 의부사들 사망 후에 침대 매트 등 현장을 정리했는지에 대해 묻자 고유정은 현 남편과 상해 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부사들 사망 당시 남편이 장례식에서 돌아오면 기절초풍하겠다 싶어서 이불을 지웠다. 며 매트리스를 버리자고 한 건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추궁이 이어지자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고 답했다. 고유정 변호인도 어린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획적으로 아빠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오히려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한다며 의부사들 살해 혐의는 검찰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불행한 결과에서 거꾸로 억지로 추측하다 보니 모순된 범행 동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낫게 된다며 일반적인 감기에 걸린 뒤 별다른 약 없이 낫는 과정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에 조처를 하지 못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생충 작품상 수상에 납득하는가 일본 포털서 진행 중인 황당 설문조사.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관왕을 수상한 가운데 일본 포털 야후 재팬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10일 야후 재팬은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에 납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4시 기준 해당 설문조사에는 1942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480명, 76.2%이 납득할 수 있다고 답한 상태다. 반대로 442명, 23.8%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의 한 일본 네티즌은 무례한 설문이라면서 조사에 자의적 유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솔직하게 축하해주면 되는 일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도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생충은 9일 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개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